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벌써 초등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니 세월 참 빠르단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면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싶어 너무도 미안하고 또 미안했는데 역시나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 아빠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친정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아끼는 게 습관이셨고 제가 커서 결혼을 할 때까지 옛날 집을 부분 수리해 가시면서 그대로 사셨죠. 자식들에게 큰 사랑을 주셨지만 그걸 돈으로 보여주셨던 건 아니셨어요. 반면에 시댁은 무엇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처음 이걸 알게 되었던 게 바로 결혼식장을 알아봤을 때였죠. 아가, 결혼식장 잘 알아보고 있니? 안 그래도 어딜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시내 호텔 있지? 거기 결혼식장이 엄청 화려하고 좋다더라. 지난번에 나도 지인네 딸 결혼식 때문에 가보기도 했고 주변에서 거기 갔다 와서는 다 좋은 소리만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니들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 거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알아보면서 거기도 물어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요. 지금 예산에서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아는 시설도 괜찮고 좋은데 가격도 비싸고 거기다가 음식도 부실한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음식도 다양하고 푸짐하게 나오고 오기 편한 곳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긴 그냥 애초에 뺐어요. 왜? 거기 괜찮던데.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해야 사진도 잘 나오고 오는 사람들 입방아에도 안 오르고 그러는 거야. 아직 네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원래 결혼하면 이것저것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니까. 비용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니? 해봤자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그냥 거기서 해. 음식도 내가 가보니까 괜찮던데. 그래요? 저번에 호철 씨랑 같이 갔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였었거든요. 추가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일단은 그럼 호철 씨한테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근데 이미 호철 씨가 괜찮다고 한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무조건 거기서 해야 돼. 어떻게 창피하게 제대로 안 된 허름한 곳에서 자식 장가를 보내니? 무리한다 싶더라도 원래 결혼식이 그런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그거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호철이는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설득해 볼 테니 얼른 거기 가서 물어봐. 아까 물어보니까 니들 결혼 날짜에 맞는 날 있더라. 시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딱 보이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 자체가 가족 큰 행사이기도 하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했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 처음 친척들을 만나던 날 시댁 친척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 태도가 놀라웠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는 결혼식 끝나고 정신없지? 결혼식 준비한 거 보니까 잘한 거 같더라. 호철이가 결혼을 정말 잘했어. 그나저나 우리도 딸 자식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조카 며느리가 제일 일찍 결혼했으니까 잘 알 것 같아서.
결혼식장은 다른 곳 알아본 것도 있었어? 예단이나 예물 이런 것 좀 물어봐도 되나? 우리 애들은 결혼 준비 반반 비용 내서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라고 그냥 둬도 되는가 모르겠어. 에이, 우리 며느리 불편하게 뭘 그런 걸 물어.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결혼할 때랑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더구만. 우리는 사돈댁이 시골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예단 이런 거 준비하기에는 좀 힘드시잖아. 그래서 상견례 때 아예 서로 주고받고 안 하기로 했어. 시골 어르신들이 뭐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겠어. 어머, 그래? 그래도 요즘 반반 결혼하면 그런다던데. 호철이네는 집도 다 해줬다며. 호철 엄마 대인배네. 그럼 우리 조카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받은 거야? 나는 그것도 좀 신경 쓰이더라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호철 엄마야 돈도 많고 그러니까 별 걱정 없겠지만 우리 형편에 얼마나 해줘야 하나 싶어서. 형편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뭐. 무리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편하게 결혼 준비했지. 솔직히 시댁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소리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그래. 자꾸 우리 며느리한테 불편하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얼마나 난감하겠어.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시모는 제 말을 가로막고 저 대신 술술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으로 얘기를 꺼내셨죠. 결혼을 할 때 저희도 반반 비용을 부담해 결혼을 했었어요. 집도 대출을 받아서 반반 부담하고 있었고 결혼식장 비용부터 모든 걸 반반으로 부담을 했죠. 거기다가 예물이나 예단 또한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갖출 건 갖추자고 했었는데 시댁 쪽에서 먼저 요즘은 주고받는 거 없이 한다고 말을 꺼냈었는데 마치 저희 집을 배려해 준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무슨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시모는 불이 나게 전화를 하셨죠. 예, 이번에 어버이날에 올 거지? 저번에 보니까 장어 괜찮게 나오는 곳 있더라. 분위기도 좋고 장어집 하면 약간 좀 분위기는 별로인 곳들이 많잖아. 근데 거기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나온다던데 거기로 가자. 아빠랑 준비하고 있을 테니 니들이 예약을 해두렴. 몇 시쯤 올 생각이니? 퇴근하고 바로 올 거지? 우리도 시간 맞춰가지고 가려고. 네? 아, 어머님, 저번 주말에 저희 어버이날이라고 미리 식사하고 그랬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남편이나 어버이날 바쁠 것 같아서 퇴근하고 가기도 애매할 것 같다고 그래서 미리 다녀온다고 한 건데. 장어집은 그럼 다음에 가시죠. 제가 다음에 쉬는 날에 예약해 둘게요. 뭐? 어버이날은 미리 당겨서 하는 게 어디 있니? 아니 그때 니들 올 거라면서 주변에 다 얘기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 동네 아줌마들이 거기 간다고 하니까 부럽다면서 난리였는데. 아, 그럼 거기 나랑 아빠랑만 다녀올 테니까 예약해줘. 그리고 선물은 용돈으로 주면 되는 거 알지? 괜히 선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용돈 주면 돼. 아, 어머님, 그거 호철 씨가 어머님한테 안 드렸어요? 저번에 만날 때 호철 씨가 어머님께 용돈 드렸다고 말하던데. 저는 챙겨드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보고 보내드릴게요. 고작 20만 원? 그거 가지고 뭘 어쩌라고 20만 원만 보낸 거야? 네가 첫 어버이날이라서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원래 결혼하고 어버이날은 시댁을 좀 더 챙겨야 하는 거야.
이럴 때 잘 봐달라고 아부도 하고 뇌물도 좀 주고 말이야. 암튼 호철이가 주는 건 원래 줬던 거니까 패스하고 네가 이번에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시집살이 달라질 거니까 잘 생각해서 챙겨. 압박처럼 들리는 시모의 말에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은 멀어서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돈을 보내드려도 필요 없다면서 저 쓰라고 다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시댁은 아예 요구하는 것부터 차이가 나니 더 어이가 없었죠. 남편과는 생활비를 반반 나누어서 부담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영수증 정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나눴었는데 정말로 똑같이 반반 내야 했죠. 어느 날은 회사에서 월급날이 하루 밀렸던 적이 있었어요. 와, 하다하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야? 월급날이 밀리는 게 뭐 어쩌라고. 그래도 제때 생활비 내는 날에 냈어야지. 나는 그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생활비는 안 밀려.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서라도 내겠다 나 같으면. 당신은 무슨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내면 되겠지. 지나간 거였어? 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네. 당신 벌금 내. 아니 무슨 벌금까지.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회사 시스템 오류 때문에 하루 밀렸다고. 보다시피 하루 지나서 바로 입금됐고 전혀 문제 없었잖아. 공과금 나간 것도 아니고 모자랐던 것도 아닌데 당신 생활비 입금하고 나서도 1원도 지출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루 지나서 입금될 거라고 그때도 말했지만 전혀 문제 없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벌금까지 내? 에이, 그래도 생활비 내는 날짜를 우리가 딱 지정해서 내고 있는데 그걸 제때 안 지킨다는 건 당신 잘못도 있지. 나는 회사에서 그만둔다고 해도 생활비는 어떻게든 제때 낼 거야. 이건 분명해. 당신이 먼저 날짜를 어겼으니 이건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그래야 다음에도 똑같은 잘못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벌금 내. 하루당 우리 5만 원 내기로 했지? 남편은 다른 것보다 돈에 예민했어요. 물건을 사더라도 저 혼자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오로지 제 생활비에서만 지출을 해야 했던 만큼 철저했죠. 연애를 할 때는 경제관념이 확실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치사하고 쫌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자 저축을 해두어서 금방 돈이 모이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쓴다면 여유롭게 쓸 수도 있었겠지만 아끼면서 생활을 하니 금세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저축을 계속했던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는데 저희도 아이를 원했지만 시댁에서는 무엇보다 아들 손주를 원하셨어요. 아가, 뭐 좋은 소식 없니? 내가 저번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태몽인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런 거 없어? 생리는 아직 하고 있는 거니? 결혼한 지 꽤 시간도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게 소식도 없고 병원은 한번 가보고 있는 거야?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은 애가 잘 안 들어선다고도 하던데 그런 거 검사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님, 안 그래도 검진 받았어요. 저나 남편이나 수치도 괜찮고 자연임신으로 일단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 아직 아이 갖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 일도 그렇고 지금 바쁘니까 서로 임신은 아직 잘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정신없는데 남편도 지금 바빠서 아이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자가 먼저 다가가서 그래야지. 남자들이야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호철이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집은 아들만 낳으면 돼. 딸은 하나도 필요 없고 아들 손주만 낳아주면 뭐든 다 해주마. 내가 아들 손주 낳은 지인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대로 하거라. 알았니? 시댁에서는 항상 아들 타령이셨어요. 주변에 딸을 낳았다는 소식만 들리면 시댁에서 망했다고 막말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나중에 제가 딸이라도 임신하면 어떤 분위기일까 생각을 하니 암담하기도 하더라고요. 꿈자리라도 조금 이상하면 시모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 임신 소식을 물어보시곤 했어요. 바로 하루 전에 전화를 해놓고서는 바로 다음 날에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의 임신 압박은 커져갔는데 이상하게 남편이랑 시댁에 가면 아무도 임신에 대한 얘기는 꺼내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가 이상하다면서 절 타박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엄마가 무슨 임신 얘기 하나도 안 하시던데? 그런 거 아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은 무슨 엄마가 우리 임신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그래? 전혀 그런 거 없구먼. 하여간 여자들은 시댁이라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본다니까? 엄마가 그냥 당신 걱정돼서 전화했던 건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는 거야? 삐딱하게 본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말했잖아. 어머님 그 저번에 전화하고 바로 다음날 임신 테스트기 해봤냐고 또 전화 왔다고. 그때도 아들만 낳으라고 1시간을 통화했어. 난 진짜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님 나한테는 꺼내는 얘기가 오로지 임신뿐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이랑 시댁 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당신도 요즘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맞잖아. 엄마가 보니까 당신 먹으라고 이것저것 음식 많이 신경 썼던데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어떻게 저렇게 챙겨주는 사람한테 과하다 어떻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좀 마음을 넓게 가져. 시댁이라고 해서 너무 벽치지 말고. 남편이 있을 때는 임신에 대한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도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임신 소식만 물어보시니 저는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때쯤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시댁에서는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는 무엇보다 기뻐하셨죠. 성별이 나오던 날은 말 잔치라도 여실 기세였어요. 바로 제가 아들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남편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기다려서 그러신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임신했다는 걸 아시고는 저에 대한 간섭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셨어요. 아가, 요즘 몸 상태는 어떠니? 아이는 뱃속에서 잘 노는 거 같니? 임신했다고 음식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밀가루 같은 건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죄다 태어날 때 얼굴에 씌고 태어난다더라. 밀가루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으로 골고루 먹어야 해. 내가 음식해서 택배로 보냈으니 다른 건 먹지 말고 그것만 먹어. 체중은 많이 늘어났니? 안 그래도 병원 검진 갔었는데 양수양도 괜찮고 아이도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건 저도 아직 입덧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있지는 않아요. 어머님, 음식 안 보내주셔도 돼요. 어차피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저녁까지 해결할 때도 있어서 저번처럼 많이 보내주시면 상해서 다 못 먹어요. 그럼 회사에서도 내가 보내준 걸로만 싸고 가서 먹어. 거기서도 조미료 이것저것 엄청 넣어서 요리할 거 아니니. 그런 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네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거 다 애한테 간다 생각하고 참아야지. 나중에 얘 피부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네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얘 피부가 달라지니까 잘 챙겨 먹어야 해. 내가 이번에 골고루 해서 보냈거든. 상하게 놔두지 말고 다 먹어. 임신해서 너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알지? 살 많이 찌면 나중에 자연분만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 체중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연분만 못하면 수술이라도 하면 되죠. 회사도 다니고 있어서 움직일 만큼은 충분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저보다는 남편이 더 걱정이에요. 요즘 매일 술만 마시면서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남편이 임신한 것 같다니까요. 남자들이야 나이 들면서 배 나오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사회생활 하는데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너나 몸 관리 잘해. 아들 품고 있는데 몸 관리 소홀하면 되겠니? 요즘은 임신해서도 팔다리는 늘씬늘씬 예쁜 사람들도 많더라. 미련하게 음식 많이 먹어서 살찌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라. 시모는 소금 하나로만 싱겁게 가늘한 음식을 항상 보내주셨죠. 제 입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 음식을 제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매번 확인하셨고 바깥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며 항상 저에게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 말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마치 절 단지 손주를 낳아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모의 태도도 서운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말들은 저에게 비수처럼 꽂히기도 했어요. 남편은 농담이라며 하는 말이었는데 그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었죠. 어휴, 우리 와이프랑 아들 먹여 살리려면 이제 뼈 빠지게 일해야 되겠구나. 우리 와이프도 애 낳고 나면 달라지겠지.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생활비도 안 낼 거고 나 혼자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고 아휴, 나는 요즘 회사 가면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혼자서 아등바등 일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생활비 내가 안 내니까 혼자서 고생할까봐 그래? 저번에는 나보고 애 낳고서도 생활비 낼 거 아니냐고 하더니만. 뭐 출산하고 바로 일해? 그럼 애는 누가 보고? 누가 와서 봐준대? 막달까지 계속 일할 거고 그리고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다시 복직할 거야. 걱정 마. 몇 달 생활비 혼자 부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당신 지금이야. 뭐 그렇게 말하면서 떵떵거리지. 나중에 막상 애 낳고 나서 쉬다 보면 다시 일할 생각이나 들겠어? 그냥 애 낳으면서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애 핑계대고 복직 못하겠다 징징하겠지.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은 그런 사람들 많던데? 그 여직원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당신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남편은 제 산후조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본인의 외벌이에 대한 걱정만 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전 아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남편에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더니 얼마 뒤 주변에서 아기용품을 엄청나게 얻어왔더라고요. 이거랑 이거 내가 주변에 물어봐서 싹 다 가지고 왔어. 잘했지? 새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그냥 얻어서 쓰면 되는 거지. 물어보니까 애는 금방금방 커서 새 거 사도 다른 거 또 사야 되고 그런다더라. 나중에는 새로 산 것 중에서 몇 번 안 쓴 것도 많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현명하게 소비하자.
당신 나한테 보내준 리스트 중에서도 필요 없는 거 많던데.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었어? 그거 다 위생용품들이라서 다른 사람이 썼던 거 쓰기는 애매한 게 많은데. 무슨 분유병까지 얻어왔어? 이런 거는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아. 그리고 아기용품 얻어올 때는 그래도 좀 쓸만한 걸 골라서 가지고 와야지. 이건 다 부서져서 쓰지도 못할 것 같고, 이건 여기가 아예 곰팡이 펴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 이걸 아이 쓰라고? 에이, 괜찮아. 어차피 크면서 이런저런 거 오염된 거 많이 만질 텐데 미리 좀 면역 생겨두면 좋지 뭐. 빨면 괜찮아. 지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세탁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 조금 생긴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내가 힘들게 얻어왔으니까 아기용품은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지? 쓸데없이 돈 쓸 생각만 하지 마. 당신 그럴 때마다 내가 연애할 때 알던 여자는 어디 갔나 싶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연애할 때 그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했던 남자가 어디 갔나 싶네. 그때는 그래도 알뜰하게 소비하는구나 싶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그렇게 따지면 당신 속옷도 해질 때까지 안 버리고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조금 색 빠지고 이상하다고 입지도 않고 저기 옷방에 쌓인 티들은 뭔데? 사놓고서는 디자인 마음에 들지 않다고 당신 입지도 않잖아. 저런 건 쓸데없이 돈 쓴 거 아니야? 남편은 자신이 쓰는 건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면서도 제가 쓰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에게 크게 정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제 산후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였어요.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남편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뭐? 산후조리원? 당신 고작 일주일 갈 거면서 몇백만 원을 쓰고 싶어? 당신 생각보다 좀 사치 부리는 여잔가 보네.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산후조리 집에서도 충분하다고 하던데 그냥 집에서 해. 물어보니까 신생아는 그냥 잘 잔다고 하던데 굳이 그렇게 돈을 써야 되겠어? 산후조리원 안 가도 괜찮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내 산후조리는 누가 해주는데? 당신 산후도우미도 안 된다고 집에 낯선 사람 오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산후조리원 알아보는 건데 그게 뭐가 사치야? 나도 여기저기 엄청 알아보고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곳 예약하려고 한 거야. 프로그램도 괜찮고 거기다가 친정에서 산후조리 비용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주시는 산후조리 비용은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써야지. 무슨 소리야. 외국에서는 애 낳고서 바로 일하는 사람도 많아. 그거 몰라? 산후조리원은 한국에만 있는 거라니까. 애 낳고 나서 우리 엄만 바로 밥하고 빨래하고 했다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보다 훨씬 키도 크고 튼튼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쓸데없이 돈 쓸 생각하지 마. 산후조리 필요하면 당신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 하던지.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산후조리 잘 못하면 산후풍 생기고 고생해. 당신이 그렇다고 나 대신 애 봐줄 것도 아니고. 됐어. 그냥 내가 친정에 얘기해서 산후조리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처음부터 그러면 되지. 무슨 산후조리원이야?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유세라고 남들 다 아는걸. 하여간 한국 여자들 유난이라니까. 애 하나 낳는다고 뭐 몸이 그 정도로 부실해져? 그럼 일상생활을 뭐 어떻게 하냐? 의학기술도 발전해서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애 낳는데 산후조리까지 해야 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산후조리원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크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출산일을 앞두고 친정에서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먼 시골까지 내려가는 게 걱정이었지만 출산일이 가까워오면서 친정 근처 지역 산부인과로 옮겨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보지 못했고 태어나고 나서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저는 무척이나 편안했어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주셨고 제가 정말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아이가 크게 울어본 기억도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보초를 서면서 저 대신 아이를 봐주셨어요. 그 덕분인지 전 어느 한 곳 아픈 곳 없이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유난이었던 시댁에서조차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손주 사진만 궁금해하고 언제 집으로 올 건지만 궁금해하실 뿐 저에게 고생했다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한 달 동안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당신 이번 주도 안 올 거야? 나 다음 주에 올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여기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인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애도 대신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우리 애 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그럼 내가 지금 놀아? 놀면서 거기 가서 나도 당신처럼 맘 편하게 쉴까? 누가 그럼 생활비 벌고? 당신 그렇게 누워서 쉬는 동안에 나는 당신이랑 아들 생활할 거 돈 버느라고 바쁘거든? 내가 뭐 놀면서 그러는 줄 알아? 당신 산후조리 하러 간 거잖아. 뭐 날 위해서 간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다음 주에 올라오면서 어차피 장인 장모님 볼 건데 그때 인사하면 되지 뭐.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은 와야지. 멀다고 하지만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올 수 있잖아.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는 안 보고 싶은 거야? 어쨌든 엄마 아빠가 산후조리도 해주시고 애기한테 필요한 것도 싹 다 사주셨어. 그래도 나도 죄송하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무슨 용돈이야? 당신 뭐 돈 많아?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안 그래도 식구 입 하나 더 늘어가지고 앞으로 나갈 돈만 커졌는데 지금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당장 일 시작해도 모자랄 판국에. 당신 출산하더니 우울증이라도 생긴 거야? 뭐 이렇게 죄다 불만투성이야. 됐어. 그냥 당신이랑 전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올라오고선 얘기해. 친정 부모님은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 남편을 궁금해하시긴 했지만 저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시진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위해서 더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아이는 너무나 순했고 저는 편하게 회복을 했어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끝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남편과 시댁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매번 찾아오셔서는 자고 있는 애를 깨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한테 음식을 먹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이가 예뻐서 그런 거라면서 제가 예민하다고만 했었죠. 아이가 크면서 옷이나 아기 용품들도 필요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새 물건을 사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주변에 다 낡아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낡은 옷들을 잔뜩 가지고 와 입히라며 주고는 뿌듯해할 뿐이었어요. 이런 남편에게 점점 더 정이 떨어질 무렵 남편의 여동생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의 태도가 기가 막혔죠. 어제 동생 출산한 거 알지? 당신 어차피 가자고 하면 안 가겠다고 할 거 뻔하니까 나만 갔다 왔어.
아유,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 물어보니까 산후조리 일주일밖에 안 한다고 하던데 그거 가지고 되나? 당신은 산후조리 한 달 했잖아. 내가 그래서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해서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거든. 된다고 해서 올 동생 산후조리 비용 500만 원 보낸다. 뭐? 지금 동생 산후조리 비용을 보낸다고?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린 거야? 내가 산후조리원 간다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한국 여자들만 유난이라고 산후조리원 돈 버리는 곳이라고 하면서 엄청 비난했잖아. 그래서 나 산후조리원 안 가고 그 먼 친정까지 가서 산후조리 했던 거 기억 안 나? 뭔 소리야? 당신이 친정에서 산후조리 하겠다고 해서 거기 간 건데 또 뭔 헛소리를 하고 있네? 야, 출산이 장난이냐? 어제 보니까 동생 얼굴이 반쪽이 돼서 기운이 하나도 없던데 오빠로서 뭐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너는 덩치도 있고 튼튼하니까 회복 잘할 거 내가 알고서 그런 거고. 우리 동생은 마르고 비실비실해서 산후조리원 가야 돼. 거기가 왜 있는 건데? 참나. 그래. 그 귀한 네 가족들 네가 알아서 챙겨. 나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빠져줄게. 내가 하는 건 다 아깝고 고깝지?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다, 끝! 어차피 넌 네 자식한테도 관심 없고 돈 쓰는 거 아깝잖아. 이혼해도 내가 양육권 친권 가져갈 테니까 서류 보내면 사인이나 해.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니만 알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며칠 지나면 제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매달릴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집에 온 남편에게 전 정말로 이혼을 하자고 말했죠. 내가 보낸 이혼장 확인했지? 도장 찍어. 어차피 생활비 반반 부담했으니 모은 거 딱 반으로 나누면 될 거고. 아이는 어차피 당신이 키울 생각도 없을 테니 내가 아이 키울게. 당신이랑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냥 각자 살자, 각자 살아. 야, 너는 일도 안 하면서 뭘로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리고 재산 분할 나눠봤자 뭐 얼마나 있다고. 나중에 애 양육비 핑계로 돈 달라고나 하지 마라. 네가 애 키운다고 했지? 나도 돈 드는 애 키우고 싶은 생각 없거든? 네가 키우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나도 너처럼 시댁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애랑 더 살고 싶은 생각 없거든? 거지 같은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왜 거지야? 너처럼 내가 넌 줄 알아? 넌 그 잘난 네 가족들 때문에 돈이나 펑펑 써제끼고 다녔지만 난 아니거든? 그리고 니들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 같다고 생각하냐? 돈 달라고 매달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꺼져. 전 제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잔고를 보고서는 너무 놀라 기절하듯 뒤로 넘어갔죠. 제가 보여준 통장에는 억 단위 돈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돈을 뒤에서 몰래 숨겨놓은 거 아니냐면서 이것도 재산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돈은 제가 유산으로 받은 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남겨두셨던 재산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던 거죠. 유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속하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은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어요. 그렇게 전 돌쟁이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바로 정리를 해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회사에도 지방으로 발령 신청을 해 친정 근처 지역으로 복직하게 되었죠.
이혼 전에는 사실 저 혼자 아이를 봐야 하고, 거기다가 시댁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스트레스가 항상 심해 흰머리가 나지 않았을 때가 없었는데, 이혼 후 친정으로 오니 마음도 편해지고 아이도 순해져서 너무 편해졌어요. 거기다가 복직도 하면서 생활도 더 편안해졌죠. 그런데 남편은 반대로 저와 이혼하고서는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돈도 다 써버리고 직장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끝까지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라 고상한 척 했지만 뒤에서는 어떻게든 제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변호사를 이곳저곳 알아봤더라고요. 결국 재산분할 소송은 패소가 되면서 변호사 비용만 쓸데없이 쓰게 된 거죠. 이혼 후 남편은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월급도 훨씬 적은 곳으로 이직했다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거 챙기느라 결국 집도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런 집에서 빨리 나온 게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벌써 이혼을 한 지 7년이 지나고 있네요. 당시에는 막막했지만 그래도 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이혼 너무 무서워할 건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막막해 지금 상황이 부당하더라도 참지 마시고 내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